반박해 보라고. 어제 거짓말 했잖아. 이재명 선동했잖아 거짓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제죠. 예. 3월 17일 날 어제 하루 종일 뉴스의 메인 뉴스가 바로 대한민국이 예.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민감 국가로 이렇게 들어갔다. 예. 이거는 한미 간에도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원인은 첫 번째는 바로 외교 참사다. 외교 참사. 두 번째는 핵무장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론 이야기하더니만 이거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그렇다. 네. 세 번째는 비상기업 선포 계기로 해가지고 그렇다 해서 전부 다 국가 외교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격탄 날린 거죠. 예. 하지만 이재명의 어제 그 이야기는 하루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팩트 체크. 네, 바로 미국에서 그 공개했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바로 정치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예. 보안 문제 때문이었다. 연구소 보안 때문이다. 언제 누가 무엇을 바로 작년에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계약직 직원이 예.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유출하려다가 적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정부 마지막 지난달이 되겠죠. 1월 달에 바로 민감국가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은 바로 보안 문제가 혹시나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지 예. 절대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치나 또는 그 뭐 비상기업이나 윤석열 대통령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 이렇게 했다면 국민들은 하루 종일 거짓 선동했잖아요. 알지도 모르면서 이런 게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거짓 선동이잖아. 예. 이재명은 최소한 그래도 공당의 대표라면은 국민들한테 끼치는 파장을 생각한다면은 책임지는 말 해야 될 거 아니야. 책임도 못 지고 사실 팩트 체크도 못하면서 그냥 윤석열 정부 탓이다, 비상기업 탓이다, 외교부 뭐 했냐, 참사다, 한미관계 끼어지네. 야, 이런 거짓선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책임을 져라고. 이재명 대표 보고 있으면은 오늘 당장 사과하라고. 당신이 했는 말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 겪었잖아.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난했잖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정치인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정직과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언제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수록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해서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좀 선동해놓고 나몰라라 하잖아요. 이거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 받아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어제 바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 국가로 분류한 것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기업 때문이라고 말했고 외교 참사라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론에 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요 세 가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나몰라라 하잖아요. 또 다른 또 거짓말로 또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의 모든 것이 이까지 왔는 거예요. 왜? 이재명 기존의 범죄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재판은 면피해.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들리니까 계속 또 다른 거짓을 낳는 거야. 모든 지금의 파국은 이재명의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거짓말까지 원 때문에 민주당 안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이건 아니잖아. 민주당 모습에 민주가 어디 있어 지금? 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생기니까 한 번 더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이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책임지는 자세 아닌가요? 반박해 보라고! 어제 거짓말 했잖아. 이재명 선동했잖아. 거짓으로. 그러면 저 민주당 대변인이 되든 이재명을 대신해서 제가 대변인으로서 사과드립니다. 해야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제 얼마나 심각하게 말했는지 아세요? 이재명 대표 그대로 워딩을 가져오면은 이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은 뭐 쭉 나와 있어요. 12.3 비상기업 선포와 핵무장론 때문이며 뿐만 아니고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을 가지고 쭉 나가. 그리고 뭐 NPT 탈 때 북한처럼 될 모양이냐 뭐 이렇게 막 해. 말도 안 되는 거 막 이야기하던데 전부 거짓말인 거야 이거. 팩트 체크만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니야. 한 번도 말이 정치 문제가 아니라 네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보안 문제가 뚫려가지고 혹시나 그것이 중국이나 북한 유출될까 싶어서 민간국가를 했습니다. 해서 오늘 당장 우리 산업장관 미국 간다 하대요. 가서 미국 뭐 오늘이니까 가가지고 미국하고 이거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그만 또 뭐라 했냐면 한미관계 동맹을 깰 거라 그랬잖아요. 야, 한미 동맹관계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이 더 굳건합니까? 이재명이 더 굳건하다고 보겠어요. 이재명은 북한에 돈 갖다 준 사람이야. 800만 불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 그렇지.
아니 유엔 제재국이고 그다음에 미국 독자적인 제재국인 북한에 대해서 800만 불 돈 갖다 준 것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 그리고 지난번 비상기염 때 1차 그 국회에서 비상기염 선포한 뒤에 이제 1차 탄핵 가결시킬 때 그 윤석열 탄핵 사유가 뭐였어요? 지나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관계 일본하고 한미일 너무 동맹이 강하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아니 초등학교 수준만 되어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과연 이재명이가 더 한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더 한미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지금까지 이재명 북한에 돈 갖다 주고 중국하고 친중적인 정책을 했잖아. 쉐쉐하면서. 이래놓고 갑자기 나는 한미관계가 중요해. 누가 믿겠냐고. 그 내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치인 아까 뭐라 그랬죠? 두 가지. 정직과 책임이야. 정직이 없잖아 지금요. 예? 맨날 친중 그런 친북 뭐 북한에다 동가 이러다가 뭐 갑자기 뭐 윤석열 대통령 덮어 씌우려고 뭐 한미 관계 동맹을 깬다. 말도 안 되는 한미 동맹 관계 가장 강조한 사람 누군데? 윤석열 대통령이야. 에? 미국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누굴 더 지지하겠냐고.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더 이 사람이 한미 관계 동독이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더 돈독이 할까? 당연히 윤석열이지. 그래도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나가잖아요. 밤에 타이랑 찬성하는 쪽에는 뭐 중국하고 친하니까 중국 5성기 들든지 북한이 인공기 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촛불 들든지. 예.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러니까 팩트 체크해라. 그 다음에 뭐 내 말이 틀린 거 있으면 반박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사과하고 그리고 PD님 요거 한번 짧게 좀 끊어가지고 뭐 민주당 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게 좀 널리 좀 알려주세요.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국민의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선생님에 대해서 무슨 왜곡업자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전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냐 반박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좀 오늘의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제 저보고 역사 왜곡업자라 하대? 그 민주당 부대변인이가 대변인 답변해보라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팩트 체크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26년간 역사 강의해온 사람인데 제 제자가 200만 명이 되는데 역사 왜곡했다면 그때 제가 지금 여기 있겠어요? 한 번도 저는 역사에 관련해서 강의상에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공영방송 EBS 강의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외교부가 참고로 어젯밤에 밝히기로 에너지부,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핵무장론이나 뭐 기타 계엄 등의 그런 외교 정책 등의 뭐 문제도 아니다라고 한번 다시 밝혔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조선일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이제 미국 그 에너지부 DOE 산하연구소에서 원자로 관련된 소프트웨어 어떤 그런 어떤 유출 문제였다. 그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민간국가 센시티브 컨트리로 지정된 어떤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핵무장, 자체 핵무장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어떤 안보 외교 업적은 뭐냐면 이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을 맺은 겁니다. 핵 공유 협정을 통해서 그동안은 자체 무장론이냐 아니면 또 미국 핵 우산론이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을 바이든과 맺었죠. 뭐 그렇게 미국과 굳건하게 이제 맺은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슈, 즉 주한미군 어떤 그 주둔 비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오니까 우리도 지금 그러면 자체 핵 개발을 하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오히려 그거 같이 검토해보자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이유 때문에 민간 국가로 지정할 리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오히려 민간 국가로 이렇게 지정이 된 게, 물론 이제 뭐 민간 국가라는 게 뭐 적대 국가도 있지만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대만처럼 미국의 어떤 동맹국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주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분이 좀 찝찝한 건 맞죠. 근데 그렇게 된 게 사실은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굉장히 지금 탄핵 전국이 혼란스럽고, 특히 지금 미국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하게 뭐 이게 저희들 뭐 내피셜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탄핵 세력은 친중 세력이고
어떤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세력이라고 마크 루비오 지금 국무장관이라든지 영킴 의원이라든지 또 미 국무부 매체인 VOA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사항이에요. 예, 예. 오히려 저는 이런 어떤 사항들이 더 이런 민간 국가로 지정된 것이 영향을 저는 많이 미쳤다 보고 한마디 좀 더 하면 네. 좀 전에 전생생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참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와 책임을 지금 안 지려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물쩍 넘어가려는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공당, 특히 민주당의 어떤 태도가 최근에 너무 심하다. 아니 29번의 줄탄핵에 대해서 지금 이제 또 기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해당 국가 부처를 마비시키고 또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지금 없어요. 그러면서도 슬쩍 넘어가면서 뭐 이재명이는 지금 뭐 방송에 나가서 우리도 뭐 탄핵하고 싶어서 했겠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김부겸 총리까지도 사과해야 된다 예.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사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제 왕따를 당하고 비판을 받고 있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좀 태도가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저는 국민으로부터 지금 이제 강하게 지금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정우성 씨도 여기서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 사과해요 나한테.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제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예. 그냥 늘 상식적으로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금방 이재명 대표가 팩트 체크만 했으면 그죠? 하루 만에 실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민간 국가 분류에 대해서 예. 역시 거짓말한 것이 돼버렸잖아요. 사과해야 되고 그것처럼 또 뭐 29번의 탄핵 중에서 이미 8대 빵이거든요. 그렇죠. 8대 빵 8건이 전부 다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기각이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감사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은 금방 송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나친 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탄핵을 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 또 탄핵하고 나는데 변호사 비용이 4억 6천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그 국민들이 열받는 게 그거든요. 그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탄핵시킨 국회의원들은 안 내고 국민 세금으로 4억 6천을 내고 네. 반면에 탄핵 소추를 당한 맞아요. 감사원장이나 감사원 이런 사람들 공무원이잖아.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변호사 비용 그 사람 담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도 못하게 시키고 그리고 업무도 그러니까 국가기관도 마비시키면서 그 당사자들한테는 완전히 씻을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까지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흉악한 짓을 극악무도한 짓이야. 이거는 국가를 마비시키는 짓이잖아요. 이런 짓을 했는데도 사과를 안 해.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최소한의 우리가 그죠? 양심, 염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이건 미안해할 줄 모르는 걸 우리 깨뜨릴 파차서 파렴치라 그래요. 이런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하는 짓은 파렴치한 인간, 파렴치한 짓이라고 저는 그냥 빽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근데 하루아침 일이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이 해온 게 늘 지금까지 그랬다고 저는 개딸들에도 묻고 싶어요. 이 방송을 개딸들이 본다면은 또는 민주당 지지하거나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지지해도 좋아요. 저는 탄핵 찬성하는 사람도 저는 우리 국민이고 네. 반대하는 사람도 국민이거든요. 결국에는 다 저는 화합해야 되고 헌법 이 선고 끝나고 나면은 다 통합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은 지키고 한다면 다 통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재명을 지지하던 민주당 지지하는 건 좋은데 다만 무조건 지지하는 것 히틀러 나치당 따라가는 거 똑같아. 그리고 중국 모택동 따라가도 홍위병은 똑같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최소한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중학교 정도의 사회 지식만 가지고 판단 능력만 가져도 그래 이것은 잘못됐어. 이거는 맞아. 이게 우리 합리적이고 성숙된 민주 시민의 판단 또는 사고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고 이런 매주건 따라가는 거 틀려도 나는 좋아. 이거는 북한 공산당 무조건 좋아하는 북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거는 뭐가 다르냐 이거야. 그래서 저는 개딸들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공정과 상식을 존중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으로서 좀 절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